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수정안을 내놓고 이름뿐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오늘 또 추가 발표를 통해 10월 말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동단위의 핀셋 규제를 할지라도 곧바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첨언하였으므로 당분간 부동산 흐름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10월 말을 좀 봐야겠습니다.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집값 상승폭이 커지면 10월 말 곧바로 대대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지만 어찌됐든 오락가락하는 그 김 빠진 대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대상과 시기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예정대로 시행이 되니까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그리고 얼마나 재건축 단지들이 하락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면 서울 집값 30% 폭락한다. 내 집 마련 언제 할까? 물론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으로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이제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정부가 집값을 잡을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여타 추가 어떤 대책이 같이 시너지를 가져왔을 때 서울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라. 꼭 자기가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정부가 아니죠. 자, 그리고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본인들이 포스터로 작성한 거예요. 집값 3.7배나 오른 분양가, 집값 올려주기 악순환 끊어야 한다.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집값 뛰고 또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집값 뛰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돈다. 그래서 악순환을 끊어버리자. 딱 철폐하자. 본인들이 해놓고 말 바꾸기 하잖아요. 그래서 또 시끄러우니까 오늘 조금 수정안을 말했고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시행하면 집값 추락은 기정사실입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보완책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이제 어제 시끄러우니까 오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 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당장 시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집값만 조금 오른다면. 이에 대한 정부 간 이견도 없는 상태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네요. 지금까지는 정부 간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죠. 자, 어제 정부 부처들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보완 방안 이 합동 발표도 현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에 대한 부처 간 공감과 정부의 안정 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동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이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즉 투기과열지금은 구 단위로 다 이렇게 하는 거나 동 단위로 다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이 하겠다. 이달 말 시행이 예정되는 개정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라면 다 이제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시 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죠.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지금 더군다나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 물가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곳들 다 아마 충족이 될 겁니다. 정부가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변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9월달 발표 때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 시행한다. 여기 보시는 지역들 아까. 그래서 10월 중에 관리처분 인가 포함 소급 적용하지 않고 바로 시행하겠다 해놓고 어제 발표한 게 이겁니다. 10월 1일 발표. 관리처분 인가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도 면제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 이건 한참 남은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관리처분으로 끝냈어야지 지나치게 지금 정부가 양보한 어떤 느낌이 듭니다. 투기 세력들이 지금 일이 계속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여기 조합원 집값들이 막 뛰겠죠. 다만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은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그게 어떻게 적용될지도 관심사죠. 동단위 핀셋 규제 이렇게 바뀌었다가 자 10월 2일 오늘
10월 말 완료된 상태에서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되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곧바로 즉각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행한다. 동별 지정은 시장 안정을 제외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어제에서 약간 보완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즉 결국은 시행을 하니까요. 뭐 이번 주에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분양가 상한제 시 분양가. 자,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방배그랑자이, 수초그랑자이, 뭐 레미안, 라클레스, 역사, 마이파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실제 분양가가 뭐 5천대, 4천대잖아요. 그러면 상한제를 실시했으니 2천대로 확 줄어요. 차액과 상한제 거의 비슷해요. 차액이나 상한제는 똑같아요. 즉 이 차액만큼 누가 먹는다? 건설사들이 먹는 거예요. 조합원도 먹는 거예요. 자, 일반 분양 이 수익 그럼 누가 다 이만큼 토해내야 돼요?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이 토해내는 거예요. 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예전에 봤더니 통계자를 봤더니 4.48% 하락했다. 그리고 미시행, 시행을 안 했더니 30.79%까지 상승했다. 자, 이 결과 자료,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지 않은 예전에 여기 보시면 대충 6년, 7년까지 이제 집값이 많이 폭등했잖아요. 이 시기를 이렇게 보면 이처럼 많이 올랐다. 그러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4.48%. 근데 실질적으로 4.44%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집값이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계속 들어뒀지만 30% 이상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4.48%는 30% 이상 폭락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 이제 14년도에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뛴 겁니다. 강남과 비강남 분양가 상한제 실시 전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허그 승인 내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요즘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 안 했는데도 분양가가 꽤 낮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봄에 무지막지한 그 분양가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자, 그렇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하고는 비교차가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허그 분양가 승인은 4,700만 원대. 그래서 지금 4,700만 원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한제 실시하면요. 2,160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무려 2,530만 원이나 남네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것이 오히려 그 차액이 더 커요. 얼마나 이게 다 지금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일반 분양자들한테 돌아가겠죠. 일반 분양자들한테 이게 들어가고 로또 분양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 조합원 매물가가 올라가질 않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당연히 건설사도 차익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강남 재건축 빠질 것이고 재건축들이 빠질 것이고 그러면 일반 아파트가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연쇄 고려를 형성하는 게 목적인 거지 뭐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비강남권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해요. 2250이 1120 거의 반절이 빠져버리네요.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건설사들이 정말 폭식하는 거예요. 폭식. 분양가 상한제 실시, 실제 집값 하락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겠죠. 2일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4년간 주택 매매 가격이 11.0포인트나 하락한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11포인트는요. 실질적으로 30포인트에서 40포인트. 이해가셨죠? 자, 이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발표는 뭐라고 했어요? 1포인트라고 발표했죠. 정말 많이 추락할 거예요. 두 번째,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요. 하락률은 2.7포인트다. 상당히 크죠? 자, 이는 국토연구원 정부가 전망한, 여기 나왔죠? 자, 서울 집값 하락률 1.1포인트 훨씬 넘어서는 수치죠. 그리고 이게 1년, 2년, 3년, 4년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거 별표인데 실질적으로 30% 이상 폭락을 가져온다. 실제 결과가 모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이럴 수밖에 없고 이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무슨 공급이 부족해갖고 집값이 폭등한다는 돈, 그건
나중에 3, 4년 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폭등해야 폭등하는 거죠. 당장 지금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급선무지. 이 사람이 3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가 중요합니까? 집값이 폭등했으면 이걸 집값을 잡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야죠. 뭐 나중에 집값 뛴다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집값 뛴다는 것을 언론, 정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여당, 야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 건설사, 자, 일부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해갖고 집값 뛴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 이후 강남 재건축 시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03년에 최저가 5.9억짜리, 이거 지금 개포 주공 7단지 34평 시세 추이인데 꼭 이게 아니래도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5.9억짜리가 2007년 최고가 14억, 60%나 폭등했네요. 2013년 최저가 7.7억, 45%나 폭락을 했어요. 정말 폭등 아닌 폭락이죠. 2019년 최고가 지금 현재입니다. 20억이고요. 60%나 폭등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락을 한다면 2020에서 2022년 그 사이에 13억, 대략 40% 폭락 예정. 이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 즉, 이때요,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니까 이렇게 올랐어요. 시행을 하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니까 이렇게 폭락합니다. 자, 또 이때 폐지했어요, 14년.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했어요. 이번에 지금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못하게 만들잖아요. 시행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물론,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 갖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거의 절대적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조건 충족.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기 보시다시피 2019년 1월, 지금 4월, 8월 있는데 어떻습니까? 4월부터 지금 0.6에서 빌빌거리다가 결국은 2달 연속 마이너스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지금 공포, R&D 공포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여기 서울 지역 집값 뛴 거 보세요. 자, 물가는 이렇게 난리인데 집값만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거의. 압도적이에요. 경기도에 집값 많이 뛰는 그 서울 인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즉각, 즉시 시행할 수가 있다. 정비사업 단계와 강남 재건축 수혜. 여기 보시면 원래는 관리처분 계획, 여기도 다 지금 소급 적용해갖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는데 이제 이 추진위가 여기에요. 이게 단계잖아요. 기본계획 수립부터 안전진단, 그리고 관리처분, 철거 착공까지 해갖고 준공까지. 근데 이제 추진위로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혜택 받는 곳들이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서울 지역 관리처분 인가받은 곳이 강남구가 무려 거의 60% 정도 되네요. 61개 단지 6만 8천 가구에서 28개 단지 3만 8천 가구니까 상당히 대다수 강남 4구가 혜택을 많이 봤어요. 관리처분 계획,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강동구 둔천주공,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 서초구 경남 신반포 3차, 송파구 미성 크로바. 자, 이런 것들이 아주 큰 혜택을 보겠죠. 서울과 강남 재건축 매매가 변동률. 자, 7월달 지금 주차별로 보면 계속 플러스입니다. 지금 0.2, 0.02, 0.03, 0.03, 0.06 특히 9월달 들어와가지고 크게 뛰었죠. 강남은 더 오히려 2배 정도, 막판에는 0.09.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더 정확합니다. 0.47 예전에 꼭지 찍고 이게 0이잖아요. 자, 2018년 9.13 대책 직전에 꼭지 찍고 계속 마이너스 돌다가 4월부터 실질적으로 재건축은 올랐어요. 그러다가 분양가 상한제 한다니까 이렇게 잘 추락하고 있는 걸 자기들끼리 지금 분양가 상한제 한 해 만에 하니까 0.43까지 지금 치고 올라간 거예요. 자, 이게 자료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저승사자라는 걸. 여기 나왔네요. 자, 저승사자. 잘생긴 저승사자죠? 자, 하지만 이 무서운 이 저승사자, 이 재건축과 재개발, 분양가 상한제는 저승사자나 다름없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가 거세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크게 하락하여 1900대 초반에 걸친 상황이며 경제 재반 여건이 좋지 않아 뒤숭숭한 시기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와도 가족들과 함께 늘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알찬 컨텐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